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작년부터요 계속 애자일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요, 그 애자일이 화제로 오르면 뭐 다들 아는 척 알고 막 그러길래 제가 또 모른다라고 하기엔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아는 듯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대화할 때 안다는 듯이 그냥 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그냥 쓱 넘어가는 거 있죠. 그런데 그런 빈도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자일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애자일을 가장 잘 알려줄 만한, 설명해줄 만한 책을 하나 골랐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 네이키드 애자일입니다. 애자일은 자율 경영 조직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애자일의 기본 전제는요, 정말 이게 눈이 부신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너무나 빠른 외부 환경 변화의 속도인데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신상품 출시를 계획할 때요, 기존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하던 대로 신중하게 차근차근 리서치하고 보고하고 허락받고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그 트렌드가 지나가 버려요. 상사 설득하겠다고 6개월을 이 자료 저 자료 끌어다가 다 준비해가지고 PPT 뭐 너무나 아름답게 PPT하고 설득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자료는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이 요즘의 경영 환경입니다. 그래서 최근 뷰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는데요, VUCA죠. 변동성, volatile, 그 다음에 불확실성, uncertainty, 복잡함, complexity, 모호성, ambiguity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함, 모호성 이런 것들은 너무나 빠른, 그래서 너무나 빨리 변하는 이 경영 환경을 잘 나타내는 단어들인 거죠. 많은 기업의 신년사에서 이 뷰카는요 유난히 자주 보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너무 빠른 경영 환경의 변화 때문에 기업 역시 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요즘, 그 대안이 되는 것이 바로 애자일 경영이고 애자일 조직입니다. 애자일의 사전적 정의는 민첩한, 재빠른 정도의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은 현대 경영 환경의 속도감에 대응할 만한 것이 애자일이라 생각하고요, 앞다투어 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때로는 애자일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도, 그리고 잘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애자일은요, 한국 문화에는 안 맞아 라고 하면서 애자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는데요. 그건 이 책에 의하면 애자일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애자일의 외형만 도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애자일 조직이나 애자일 경영의 정답은 이런 것이니까 따라해야 한다 라고 제시하기보다는요, 애자일의 문화와 정신, 의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정답스러운 하나의 외형이 없는 그런 플렉시블함이 애자일 정신에는 맞는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애자일 문화, 애자일 철학을 기업에 이식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성과와 관리에 기초한 조직 운영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직원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자면요,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알아서 해, 그러면 놀려고 하니까 최대한의 효율이 나게 하려면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애자일 조직은요, 인간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동기부여만 충분하다면 자신의 직무 안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자일 조직은요,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성장을 보다 중요한 가치로 놓습니다. 소통과 협업이라는 방법론도 그래서 중요해지죠. 애자일 조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부서 간의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 소규모 팀, 셀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규모 팀을 구성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문화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외형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애자일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지 않고 이렇게만 따라하면 거의 반드시 실패로 귀결된다고 하죠. 애자일 조직의 특징은요, 계획 세우기에 과도한 시간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데서 일단 시작이 됩니다.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여서요, 민첩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중앙집권이 아니라 지방분권이란 식으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때 정보를 모두와 공유하게 됩니다.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과 좀 다르죠. 정보를 모든 구성원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상사도 마찬가지로 부하 직원과 공유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평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애자일 조직의 설명을 보면서요, 잘 조직된 축구팀이 떠올랐습니다. 11명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사실 게임이 시작되면 감독이나 코치에게 보고하고서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일일이 지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팀 승리와 기본 포메이션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은 존재하지만 어떤 시점에서 슛을 쏠지, 또 태클을 들어갈 때는 언제 들어갈지 뭐 이런 것들은요, 플레이어들이 그때그때 그 게임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하면서도 개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팀을 생각하면서 움직입니다. 슛만 하려 하지 말고요. 때로는 패스라는 것이 전체에 유리할 때가 있으니까요. 선수들은 최고의 경기력을 위해 팀 훈련에도 참가하지만 스스로 관리를 하며 자신의 컨디션과 기량을 최고로 끌어올리기도 하죠. 여러 가지로요, 애자일 조직은 운동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구팀의 전술에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잘 먹히던 전술이요, 특정 상대한테는 또 안 먹히기도 하고요. 전술을 수행하는 선수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럼 효과적이었던 전술도 폭망하는 전술이 되기도 하거든요. 애자일 역시 마찬가지여서 시장 상황, 그리고 뭐 회사의 문화, 수행하는 사원들, 리더십,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굉장히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통하는 마법의 조직 메이킹 방법, 이런 것들은 애자일에는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요, 사실 애자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자일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철학과 태도를 공유하고요, 이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 정도의 전제만 가진 채 디테일한 모습은요, 개별 기업들마다 다르게 설계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보고와 통제, 관리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에서 이런 애자일의 문화는요, 뭔가 애매모호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에 딱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애자일을 도입했다가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애자일을 도입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요, 기존의 낡은 관리 시스템으로는 현대 경영 환경의 이 변화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애자일 철학과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요, 자신의 조직에 맞는 운영 방식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요, 구체적인 적용과 사례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네이키드 애자일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역시 애자일하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